이 책에는 지금 어학 부분의 얘기 들으면서 일기 부분 사실 글쓰기의 핵심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과거에 저희도 일기를 썼고 일기만 썼죠. 그쵸. 예. 근데 다만 그 일기가 즐거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느냐 네. 마지못해서 숙제하듯이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왠지 엄마가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 같아요. 다 보고 대본에 이제 얘기하는 게 야, 너는 이게 철자가 이게 뭐니? 네. 글 좀 똑바로 써. 네. 너 이거 단어 야, 이 쉬운 단어를 틀려?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네. 저는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일기가 너무 쓰기 싫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어머님들께 어떻게 일기 쓰기를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지가 책에 거의 한 반 페이지 깊이 아주 상세하게 있는데 네. 요거 다 얘기해 드리려면 밤새야 되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어머님들이 감동의 눈물을 맞아 저 오늘부터 이거 따라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도록 그 얘기 네. 조금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값은 못 쓰는 거다라고 마음 다스리시는 것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스리면 애가 진짜 못 쓰게 될까봐 겁나시죠. 잘 쓸 거다라고 예상해도 애가 잘 쓰지 않아요. 엄마만 화나요. 애는 계속 좌절을 겪고요. 그래서 못 쓰는 건 기본. 그런데 우리 아이도 잘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잘 쓰게 만들려면 잘 쓰는 아이들의 특징 책에 자세히 적었는데요. 글을 써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 반장님 예전에 글 써서 저한테 보내주신 적 있죠. 아 그렇죠. 제가 네. 두 번째 책 쓸 때 네. 작가님께 처음에 도입부 네. 보고 네. 보내갖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아 그죠? 많았죠. 네. 네. 많았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저도 저의 예전 네. 책들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계속 보이니까 모든 사람의 책은 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그런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이 몰라서 제일 잘 알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요런 점이 좋았어요 라고 피드백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벌써 그게 한 2년 전 이렇게 된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아이들이요 글을 쓰면서 자기가 못 쓴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완전 잘 알죠. 잘 알죠. 잘 알 수. 우리 엄마보다 아이가 더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매일 글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들도 눈이 있으니까 봐요. 옆에 애들 쓰는 거를. 맞아요. 봐요. 그러면 그 반에는 항상 나보다 잘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 쓴 샘플을 보여주면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좀 더 잘 쓰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잘 쓴 친구들의 글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게시를 해놓거나 하면서 좀 예로 들어주면서 보여줘요, 샘플로. 그러면 거기에 뽑히지 못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조금 나는 덜 썼구나 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가서 실제로 봐요. 선생님이 이따가 나와서 여기 좀 봐봐 잘 썼네 라고 이렇게 칠판에다 두시면요. 가서 보면요. 정말 잘 썼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하는 게 제가 작가님께 사실은 그 이제 사사를 받아서 네. 진짜 오롯이 두 번째 책은 스스로 힘을 한번 가보세요 해서 네. 딱 주셨는데 네. 스스로 아는데 못 쓴 부분 얘기 하나도 없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잘한 부분을 얘기해 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한 부분을 계속 더 표현을 많이 하자 해서 네. 노력하다 보니 네. 책이 이제 끝까지 나오게 맞아요. 됐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를 얻고 한번 하고 나니까 네. 다음에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쵸. 그쵸? 여전히 못 쓰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네네. 분명히 발전하신 거 그쵸. 느끼시죠. 그쵸? 네. 그럼요. 이렇게 마흔 넘은 아저씨도 쓰니까 늘잖아요. 아저씨 슬퍼요. 마흔 넘은 아줌마도 계속 쓰니까 늘거든요. 마흔 넘었어요. 42살 됐어요. 진짜요? 네. 30대 초반 아니셨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네. 그럼 앞으로 지금 40에 가까운 외모로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쓰면 늘어요. 그런데 애들은요. 말할 수 없이 늘어요. 애들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훨씬 빨리 늘고 쭉쭉 성장을 하는데요. 그 성장, 문제는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 못 기다리세요. 이만큼 썼으면 늘어야 될 때가 됐는데 라고 나 혼자 어떤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내가 정한 기한 동안 아이가 그렇게 그 기준에 닿지 못하면 안 되겠네. 학원 보내야 되겠네. 요렇게 결론을 되게 쉽게 내시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하라고 하는 대로 꼬박꼬박 썼을 뿐인데 엄마는 거기서
되게 절망스러운 결론을 내면서 너 이제 학원 알아볼 테니까 말없이 학원 가. 엄마가 쓰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겨우 이거밖에 못 쓰고 이제까지 뭘 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그 뭐 글쓰기만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 아이들이요 글쓰기 학원까지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네. 저는 글쓰기가 공부로 안 받아지는 게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의 경험으로는 네. 사람은 자기마다 이게 터지는 시점이 달라요. 네, 환경에 따라서. 맞아요. 네. 그리고 글쓰기는 학원이 아니라 네. 우리 이제 작가님이 이 책 속에 있는 것처럼 일기라든지 기타 노트 정리라든지 등을 통해서 네. 편하게 자기가 잘하는 글쓰기 방향을 칭찬받고 네. 동기부여가 되면 네. 저는 그냥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리 저기 어머님들 지금 너무 막 터져 나온 그런 어려움들 막 댓글창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한 줄 쓰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애가 그 쓰는 거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막 하시면서 싫다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무리 이제 싫어하는 아이도요. 어떻게든 얼러서 아니 꼬셔가지고 한 줄 정도 쓰기에는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거 네. 하나 느낌이 와요. 네. 아무리 싫어하는 아이한테도 네. 너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지고 싶은 거 써서 가져가. 그걸 그냥 글로 쓰라고 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이번 어린이날에 선물 뭐 받고 싶은지, 선물 이름 쓰고, 왜 받고 싶은지, 이유 한 줄만 써갖고 와. 이걸 이제 그러니까요. 보통은 말로 했을 건데, 그거를 글로 쓰라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그날의 글인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글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 야, 한 줄도 무슨 글이냐? 막 이렇게. 이런 막 그런 거 절대 안 돼.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집에서 있으면서 그걸 무슨 일이라고 말하냐고 그렇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게 뭔 밥상이냐? 막 이런 맞아. 거랑 같은 거죠. 그거 그렇죠? 차리려면 얼마나 힘든데. 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만 하게 해주시고요. 성급하게 자꾸 추가하시는 거 반대예요. 한 줄 써갖고 오면요. 바로 이제 그럼 내일부터 2줄 쓰자. 이렇게 되거든요. 2줄 써갖고 오면 이제 아우 한 5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엄마 혼자 막 신이 나서 양을 늘리시는데요. 네. 애들은 그렇게 급하게 늘리지 않아도요. 쓰다 보면 양이 늘 수밖에 없어요. 선물을 하나 받고 싶었던 아이가 2가지가 생각이 나서 2가지를 쓰면 2줄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또 여름휴가가 다가오면 이번 여름휴가에 어디 가고 싶어? 어디서 뭐 하고 싶어? 뭐 먹으러 가고 싶어? 이런 일상의 대화들을 너무 좋다라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래 그럼 오늘 그거 그냥 한 줄만 쓰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어머님이 또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소재를 잡지 못해서 소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엄마가 엄마는 어린이날에 스케이트보드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 라고 말을 딱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생각은 말하지도 않고 생각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엄마가 뭔가 던져주는 소재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나쁜 일일까요? 아니요. 좋은 일이에요. 네.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예.